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리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패배하면서 아스날전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도 점유율을 버리고 철저하게 역습 성향을 보여주었지만 전방의 공백이 상당히 아쉬웠던 상태입니다. 무페이는 먹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전에서 골을 넣은 르윈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2001년생 심스를 울며 겨자먹기로 기용해야 했던 상태죠. 191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어 션다이치 감독 특유의 롱볼 축구에 맞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시즌을 온전히 맡길 만큼의 족적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자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클롭 감독의 펄스나인과 우측 공략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아스날전에서 보여준 압박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나 각포를 압박하려고 나서면서 생긴 공간을 누네스가 침투하면서 수비적인 대형을 짰음에도 위기가 상당히 많았던 상태죠. 우측에서도 상대 센터백이 전진하면서 수적 동료를 만들어버리자 수비에 쉽게 균열이 일어나던 모습이었고 수비적인 전술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쉽게 수비벽이 흔들리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리즈는 맨유에게 0대1로 패하며 맨유와의 2연전을 1무 1패로 마쳐야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린 맨유였지만 전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비가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물론 에버튼이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에는 가동하면서 최대한 수비적으로 포메이션을 구성하고 있기에 지난 경기와 같이 상대의 빌드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 감독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롱볼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리즈의 공중볼 경합은 리그에서 중간은 가고 있는 상태죠. 상대 주전 공격수가 당분간은 2001년생의 영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리즈에게는 행운이고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리즈가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감독이 교체되었음에도 리즈는 적극적인 압박 시나리오를 벌이지 않는 모습이었고 지난 경기 전반에는 오히려 분위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스탯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호드리고의 결장은 아쉽고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후반전에 맨유에게 기회를 주었던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에버튼이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에는 철저하게 수비와 롱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전방 공백으로 인해 어린 공격수를 기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리즈도 지난 경기 보여준 결정력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고 일단 리즈가 지난 경기에서 강한 압박으로 맨유를 당황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기에 승부에서는 리즈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노팅엄 대 맨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풀럼에게 0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원정에서 약하다는 단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고 특히 득점력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 뼈아팠습니다. 일단 선수 개개인의 폼과 전반적인 팀의 압박 시퀀스는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상태, 다만 상위 전력의 공격 전개와 팀 단위의 압박에는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잦죠. 이 단점이 전방 압박에 강한 풀럼을 상대로도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었고 맨유와의 2연전에서도 이 단점이 부각되면서 연패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화이트를 활용한 역습이 주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다만 맨유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상대 3선의 개인 기량에 밀리면서 역습이 모두 차단되는 등 역습 전개가 화이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중 그나마 홈에서는 원정보다 5배 가량 많은 골을 넣고 있기는 하나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올 시즌 득점을 기록한 경기 자체가 없습니다. 맨시티는 아스날을 3대1로 잡으면서 우승 경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라 승점 차이가 3점 난다고 보는 편이 낫지만 일단 승점을 동률로 맞추면서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300을 기습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아스날이 왼쪽에 자카, 마르티넬리로 상대를 공략하는 스위칭 플레이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워커를 전진시키는 대신 베르나르도 실바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왼쪽으로 공격 전개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죠. 아스날이 이를 간파하고 우측 공격 비중을 늘리자 아칸지를 투입해 400으로 만들고 베르나르도 실바의 공격성을 높여 역전골을 넣게 하는 등 유연한 전술 변화가 성공적으로 통했다고 볼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노팅엄이 앞서 언급한 대로 팀 단위 압박과 볼 전개에 허둥대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유기적인 전술 변화와 압박으로
두 번의 수비 실책을 발생시킨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부상 소식이 있던 홀란드도 경미한 부상이었는지 지난 경기 출전에 쐐기골의 주인공이 되는 등 전력 상에서는 아주 크게 앞선다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맨시티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부상 이슈가 있던 홀란드도 지난 경기에서 출전하면서 몸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노팅엄이 팀 단위 압박과 전개에 허둥댄 것을 감안하면 지난 경기에서 맨시티가 보여준 압박과 유기적인 전술 변화는 아주 잘 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본머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브스는 이제는 확실히 경기력에서 좋은 점이 자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패배를 안긴 상대는 리버풀과 맨시티밖에 없었고 리버풀은 리그에서 3대0으로 복수에 성공하기도 했고 1차 목표인 강등권 탈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리버풀전에서 꽤 좋아진 후방 조립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풀백들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측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탈압박에 가볍게 성공하는 모습이죠. 따라서 전형을 주로 쓰고 있지만 중앙보다는 측면의 퀄리티가 더 중요한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이 중용하던 황희찬, 포덴세가 모두 이탈한다는 점은 아쉽기는 하지만 누네스와 사라비아가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고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로페테기 감독은 측면 라인에게도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하죠. 이 경우에는 누네스와 무티뉴가 중앙으로 내려오고 사라비아는 쿠냐와 함께 투톱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누네스의 활동량이 상당히 좋아 지난 경기에서 리커버리 6회를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활약을 해주었고 사라비아도 전방 압박에 기여하면서 8회의 리커버리를 기록하는 등 양 윙어들이 공격 포인트만 없었을 뿐 전술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충실하게 이행한 모습이었죠. 본머스는 뉴캐슬과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고 무승 행진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강한 팀을 상대로 승점 한 점이라도 가져온 것은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본머스는 지난 경기에서 뉴캐슬의 약점을 이용해 점유율을 버리고 철저한 템백과 역습 성향으로 나섰습니다. 최근에 쓰고 있는 전형을 선보이면서 두 줄 수비를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수비적인 장점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공격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본머스가 넣은 한 골은 세트피스에서 넣은 골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로 나아진 모습이 있기는 하나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아직 압박의 시퀀스가 그렇게 인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제법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압박에 비해 태클 성공률 같은 수비 스탯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압박을 당했을 때 다소 허둥대는 모습도 보여준 만큼 울브스의 압박 시퀀스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울브스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윙어들과 측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압박을 꽤 가볍게 분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본머스가 아직도 압박 시도에 비해 효과가 크지는 않은 상태죠. 그래도 전형으로 두 줄 수비를 구축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공격력을 다소 포기해야 했던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리버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패 행진이 승리가 아닌 무승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알미론이 2023년 첫 골을 기록하는 낭보가 있기는 했지만 본머스에게 1대1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서서히 뉴캐슬의 공략법이 나오고 있는 느낌. 지난 경기에서도 가동한 본머스의 두 줄 수비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잘 나갈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템백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 셈이죠. 리버풀이 라인을 올리는 플랜을 고집하고 있어 웨스트햄과 본머스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알미론이 손목 부상을 당한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전방 상황이 썩 녹록지는 않은 상태죠. 물론 수비적인 능력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기에 쉽게 무너지는 양상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리버풀은 에버튼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2023년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에버튼이 감독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난 경기에서의 경기력도 팬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기에는 무리였지만 일단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다음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경기다 보니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태죠. 다만 리그에서의 성적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 부상에서 회복한 반다이크와 꾸준히 선발로 나오던 케이타가 벤치에서 대기하는 등 어느 정도 선수 구성에 변화를 주었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클롭 감독이 구상하는 베스트 라인업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반다이크가 선발로 복귀한다면 수비진의 안정성이 꽤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뉴캐슬이 리버풀처럼 라인을 올리는 팀에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애초에 중원의 압박 능력과 에너지 레벨에서 앞서는 팀에게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현재 스쿼드로는 라인을 내리고 철저한 역습으로 나서는 것이 더 낫다는 평에도 불구하고 클롭 감독은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꾸준히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캐슬은 최근 공격력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공격 라인 구성도 그렇게 순조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리버풀 역시 뉴캐슬의 강한 수비와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상태. 이를 감안하면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언더를 고려해 볼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